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 계열에 재학 중인 19학번 이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과학대학 언론영상학부에 재학 중인 19학번 김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학대학 원예생명조경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학대학교 화학생명환경과학부 19학번 재학 중인 강민지라고 합니다. 서울여대에는 총 2가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민재 전형과 플러스 인재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 2개 전형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바로민재가 원하는 인재상이 진로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골고루 평가하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특성상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었어서 내신 대비해서 스펙을 좀 많이 쌓아둔 편이었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보는 플러스 인재 전형을 선택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만든 창의학습 동아리에서 고교학점제라는 사회 이슈를 다뤘는데요. 그 사회 이슈에 대해서 면접관님께서 저에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여쭤보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다른 차원에서의 또 다른 꼬리 질문을 몇 가지 더 얘기를 해주셔서 약간 난감하기도 했지만 이제 당황하지 않고 그 질문해 주신 그 요지를 잘 파악하면서 대답을 했더니 이제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언론영상학부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수업을 가장 듣고 싶은지 그 과목명과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저희 학부 커리큘럼을 살펴봤을 때 미디어와 사회라는 과목이 졸업 전에 꼭 이수를 해야 하는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이 딱 기억에 남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읽었던 세상을 바꾼 미디어란 책에서 맨 마지막 장 중에 이 미디어와 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 책과 이 듣고 싶은 과목명 그 이유를 잘 설명해 풀었더니 교수님께서 만족하신 미소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자소서 3번 질문을 그대로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통째로 3번을 물어보실 줄 몰랐거든요. 반장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겨우겨우 이렇게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어서 가장 이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들 2분이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시더니 그 부분에 생명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학생으로 라는 그 문장을 보시고 어떤 점에서 생명에 대해 관심이 남다르다고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냐 라는 질문을 받고 조금 많이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논문 대회와 그리고 수업 전에 매일 복습하면서 만들었던 필기노트를 선생님께 검사받으면서 가산점이 붙어가지고 선생님께서 그런 식으로 써준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제가 관련 활동이 적다 보니까 최대한 사생대 같은 데에 나가서 이런 거를 중점으로 자소서에 썼었고, 그리고 제가 독서 활동을 되게 좋아했었고 열심히 했었는데 이 활동들을 어떻게 전공 적합성에 엮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다양한 책들을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서 다양한 교과 밑으로 내려가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전공 적합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었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합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고들었다는 점이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1학년 때 학교폭력을 주제로 경찰서와 협력해서 40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깊게 고민해가지고 직접 책도 읽어보고 이 내용을 자소서에 적고 고민했고 제 나름대로의 답을 내렸던 점과 같은 전공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점을 자소서에 또 적었더니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래서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와 도전이었어요. 이러한 점들이 생기부와 자소서와 그리고 면접 질문까지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이제 자율전공학부라는 그런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학과에 매우 잘 부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모의 면접을 정말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모의 면접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전형이든 가능성을 배제해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뭐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전형이든 길을 열어두는 것이 나름의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예비 신인 분들도 다양한 활동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활동들을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이 활동이 되게 내 전공이랑 은근 관련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면접 때 잘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면접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정해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제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정리해서 바로바로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면접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가냐가 본인의 역량이거든요. 질문이 들어올 때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자기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질문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서울여대란 역지다. 이게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몸 자체도 역치 전이에 도달해야만 반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 별로 공부를 제가 싫어하는 공부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서울여대에 와서 제가 듣고 싶은 과목들, 제가 관심 있었던 전공들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었고 시야가 넓어지면서 이거 여기서 저번에 배웠던 내용들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었고 고등학생 때는 이런 외부 적용하면서 외부에 이렇게 활용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외우기에 급급했던 공부와 달리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체득이 되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의 반응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나에게 서울여대란 첫 세계이다. 저는 평생 남녀공학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반도 남녀공학이었고 심지어 저희는 짝짓까지도 항상 남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여대라는 공간에 오면서 약간 정말 이전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과 세계를 조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는 생각인데 만약에 내가 서울여대를 오지 않고 다른 남녀공학 대학교를 갔어도 지금의 내가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과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면모에서 항상 서울여대 오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앞으로 졸업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풀어서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저에게 서울여대란 띰틀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체육 시간에 띰틀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여대에 와서 제가 듣고 싶은 과목 그리고 정말 좋은 교수진들과 그리고 이제 슈니들과 다 같이 협력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서울여대에 다니면서 제 가능성과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마냥 무섭게만 생각하게 됐던 띰틀을 뛰어넘으면서 이제 제 안의 그 내면의 가치를 많이 끌어올리게 됐던 기회가 바로 서울여대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서울여대란 시작이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제가 정말 힘든 공부 그리고 어려운 걸 다 겪어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고등학교보다 대학교가 더 힘들다는 걸 요즘 들어 좀 더 깨닫고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게 다 쌓이고 쌓여서 한 학기가 지나고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성장했던 게 보이더라고요. 2학기 때. 그래서 제 또 다른 시작인 것 같고 고등학교 이후로는 뭔가 한 막이 1막이 끝난 느낌이고 제 2막을 서울여대에서 다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권이라는 게 생기니까 선택권이 생기다 보면 아무래도 자율성이 더 커지고 옛날보다 더 열심히 했었던 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서울여대 와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그만큼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또는 고2 어쨌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 잘 하고 있으니
남은 시간도 열심히 준비해서 꼭 원하시는 거 어떤 길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 수능이 30일도 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조금만 더 참고 이제 수능 끝나면은 진짜 다 모든 게 다 행복해지고 좋을 거니까 그때까지만 꾹 참고 이제 서울여대에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성인으로서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더 화이팅 하세요. 너무 뻔한 말이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하면서 성공을 하는 거고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실험 실패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실패 과정을 통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이래서 내가 뭘 잘못했었구나.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고치면 더 잘 나오겠지? 라고 하면서 성장을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여대에서는 우리 휴니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입학하신 후에는 대학은 역시 서울여대.